한 단계 더 나를 강화시키는 4가지 원칙. 성장의 과정은 절대 화려하지 않으며 고통이 뒤따른다. 인내심과 행동력이 필요하다. 힘들 때는 발상을 전환하여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 나의 멘토이자 친구에게 강인한 의지는 암묵적인 기술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사람은 때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다. 당장 패배를 인정하고 타워를 링에 던져 기권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느껴진다. 이대로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도 든다. 한나는 맥킨지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인게이지먼트 매니저이다. 신입 애널리스트 연수에서는 그들을 지도하는 그의 목소리가 그 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한 자신감과 신념이 한나 특유의 장점이다. 한 번은 한나가 꽤 까다로운 석유 회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맥킨지가 이 클라이언트에게서 프로젝트를 받는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다. 클라이언트가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대하여 맥킨지에서는 1+5의 팀,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1명,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혹은 어시스트 5명을 파견했다. 한나의 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작업 하나하나의 양은 엄청나게 방대하여 그가 이전에 맡은 다른 프로젝트 전체 규모와 비슷한 정도라고 했다.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는 불만을 토로했고 팀원들은 점점 지쳐서 나가떨어졌다. 이를 지켜보던 한나는 지금까지의 자신감 모두를 잃어버렸다. 15주간의 프로젝트가 반 정도 지났을 무렵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에 부딪힌 한나는 그만두겠다는 메일을 회사에 보냈다. 이후 상사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지원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나는 결국 무사히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와 프로젝트 파트너에게 보다 깊은 신뢰를 얻은 후 빠른 속도로 다음 해에 승진할 수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한 발 더 내딛게 하는 4가지 포인트. 한나처럼 중대한 한계점에 섰을 때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1.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자신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생각하고 한숨을 돌린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화려한 성장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실의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훗날 뒤돌아봤을 때 화려하게 느껴지는 것뿐이다 라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부담과 스트레스 때문에 비관적으로 변하고 시야가 좁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나는 성장하지 못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을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다. 2. 우선 행동한다. 임기응변의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함께 행동력이 필요하다. 한나에게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고 그때 그것을 하면 된다라고 반복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했다.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최악의 행동이다. 자책하거나 약한 소리를 하고 있을 여유 따윈 없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작은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누구나 밑바닥을 경험하지만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라고 믿어야 한다. 내 아내는 맥킨지의 컨설턴트로 그녀에게 배운 많은 것들 중 하나가 불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는 항상 불만을 말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무언가 행동하라고 말한다. 카네기 인간 관계론으로 유명한 저자 데일 카네기가 우울해하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만 아니라 최악의 습관이다라고 쓴 것과 일맥상통한다. 3. 도움을 청한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자. 고통을 참고 있으면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한나는 제출할 서류 작성조차 힘들어서 새벽에 멘토에게 전화한 적도 있어요 라고 당시를 회상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안정되었다고 한다. 한나의 멘토는 문제는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본인이 모르는 복합하게 얽힌 요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말 그대로이다. 상황을 구성하는 12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이나 혹은 기타 엉뚱한 곳에 모든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성실하고 따뜻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올바른 상황 판단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발상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은 고민하지 않는다.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불확실한 일에 대해 정정긍긍하는 건 그만두자. 평화로운 전사의 저자 댄 밀맨에 따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마음의 채널이 2가지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사는 마음이다. 자신이 지금 어느 모드로 살고 있는지를 의식만 해도 이 2가지 모드를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다. 괴롭고 힘든 상황에 항상 나타나는 작은 악마가 있다고 한다면 분명 그 틈을 파고들어
과거나 미래의 모드로 채널을 바꾸려 할 것이다. 그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 성공하는 리더의 머릿속에는 항상 다음 문제와 다음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더 강렬하게 자신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한나는 이런 기념비적인 프로젝트를 경험한 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번 주에 세 번째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프로젝트가 이미 반 정도 진행된 상태라 모두를 따라잡으려면 할 일이 산더미이지만 그만큼 보람이 커요. 언제나 한 발 더 내딛는 것의 가치를 실감하고 있어요. 하고 한나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시에 나는 성공한다라는 신념을 가져보자. 그러나 성공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심하자.